요거트. 몸에 좋지만 모든 조합이 건강한 건 아니다. 왜 내가 요거트를 먹을수록 소화가 더 안 될까? 건강해지려고 매일 아침 요거트를 챙겨 먹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나른하기만 하다면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요거트 자해의 일, 잘못된 음식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함께할 분은 신혜리 내과 전문의입니다. 건강 정보를 정확하고 따뜻하게 전달해주는 분이죠. 신혜리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트는 장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조합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사실 요거트는 살아있는 유산균 덩어리예요. 이 유익한 균들이 장 안에서 활동하려면 적절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을 함께 먹으면 그 환경이 엉망이 되어버리죠. 이건 단순한 영양 문제가 아닙니다. 소화 기능, 효소 분비량, 위산 농도, 장내 미생물 균형, 모든 것이 나이가 들수록 변하게 되고 그 결과 젊었을 땐 괜찮았던 음식 조합이 이제는 속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요거트와 과일을 함께 먹는 건 흔한 일이지만 그 과일이 감귤류거나 수박처럼 소화가 빠른 종류라면 그 조합은 장내 발효, 가스 생성, 유산균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식후의 더부룩함과 소화불량, 그리고 피로감이죠. 신 원장은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위장이 약한가 봐요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음식 조합만 바꿔도 증상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1, 2, 요거트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이동반대로 요거트와 찰떡궁합인 조합 3가지, 그리고 산미, 실제 사례와 소화에 도움이 되는 조리 팁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요거트를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장을 도와주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요거트. 이제는 똑똑하게 먹을 시간입니다. 2부.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소화력. 조합은 더 중요해진다. 신혜리 원장은 자주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해요. 젊었을 땐 아무거나 막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밥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요. 특별히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러죠? 그럴 때 신 원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당신의 몸이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소화 시스템은 나이가 들수록 눈에 띄게 변합니다.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첫째, 위산 분비의 감소입니다. 위는 단백질을 분해하고 유행균을 없애기 위해 강한 산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50대부터는 이 위산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음식물 분해가 느려지고 특히 단백질이나 유제품 같은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요거트는 단백질과 유산균이 함께 있는 섬세한 식품입니다. 이걸 소화하는데 충분한 위산이 없다면 좋은 유산균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내 발효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둘째, 소화 효소의 감소입니다. 침, 췌장, 간 등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도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그 말은 옛날엔 별 문제 없이 소화하던 음식이 이젠 소화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셋째, 장내 미생물의 변화입니다. 우리 장에는 수천억 개의 균이 살고 있어요. 그 균들이 면역, 감정, 체중까지 조절할 정도로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서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은 예전보다 더 부담스럽고 소화 후 느껴지는 피로감도 더 오래 남게 되는 거죠. 신혜리 원장은 강조합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걸 알고 대처하는 사람과 그냥 참는 사람의 삶의 질은 정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땐 요거트를 샐러드에 넣거나 비빔밥 위에 올려 먹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 이제는 그런 조합이 소화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해요. 신 원장은 이렇게 표현하죠.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속이 묵직하고 트림이 자꾸 나고 식후에 잠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 이 조합 힘들어라는 몸의 목소리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먹는 방식이 과연 지금의 내 몸에 맞는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요거트도 그 조합과 타이밍에 따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변화된 몸을 이해하고 어떤 음식과는 함께 먹지 말아야 하는지 또 어떤 조합이 소화를 도와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엄청난 변화보다 작은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되니까요. 1편, 감귤류 과일과 참외.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속이 힘들어집니다. 요거트를 먹을 때 가장 흔한 조합이 뭘까요? 바로 과일이죠. 딸기, 블루베리, 바나나, 복숭아, 포도. 예쁜 유리잔에 요거트를 층층이 담고 그 위에 색색의 과일을 얹으면 그럴듯한 브런치가 완성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여요. 건강해 보이고 인스타그램에도 잘 어울리는 조합. 하지만 겉보기만으로 건강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시네리 원장은 경고합니다. 특히 감귤류 과일이나 참외, 수박, 멜론처럼 수분이 많고 산도가 높은 과일은 요거트와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왜일까요? 첫째, 산성과 단백질의 충돌 때문입니다. 요거트 안에는 유청과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감, 오렌지, 자몽, 파인애플처럼 산이 강한 과일이 들어오면 단백질이 뭉치고 굳어져 버립니다. 이건 단지 입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위 안에서도 그 뭉침 현상이 계속됩니다. 그 결과는 음식물이 잘게 분해되지 않고 위 안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일어나고 가스가 생기고 트림과 더부룩함, 복부 팽만감이 따라오죠. 둘째, 소화 속도의 불균형입니다. 특히 수박, 참외, 멜론 같은 과일은 소화가 아주 빠른 편이에요. 반면 요거트는 단백질이 많아 소화가 느립니다. 이 둘이 함께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빠른 과일은 요거트보다 먼저 장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지만 요거트가 위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에요. 결국 빠른 과일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불필요한 발효, 복통, 장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 조합은 겉으론 건강해 보여도 속에선 싸우고 있는 셈이에요. 시네리 원장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줬어요. 제 환자 중에 72세 되신 김영숙 할머님이 계셨어요. 아침마다 요거트에 자몽을 썰어 넣어 드셨죠. 건강을 챙기신다고 열심히 드셨는데 식사 후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구역감까지 느끼셨대요. 저는 자몽을 빼보시라고 권했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속이 한결 편해지셨죠. 이처럼 요거트에 감귤류나 참외, 수박을 넣는 건 예쁜 실수일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다면 그 원인은 조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 우리는 어떤 과일 조합이 오히려 유산균의 힘을 배가시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2편, 고기, 계란과 요거트를 같이 먹으면 유산균이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는 조합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요거트와 고기,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헤이, 누가 고기랑 요거트를 같이 먹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고기, 덮밥 위에 올린 요거트 소스, 구운 닭가슴살 옆에 곁들인 플레인 요거트, 양고기 구이에 민트 요거트 소스까지. 특히 건강식으로 알려진 식단에서 이런 조합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네리 원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거트는 이미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여기에 또 다른 고단백 식품을 얹으면 소화기관이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백질을 소화시키려면 많은 양의 위산과 효소가 필요해요. 요거트 하나만 먹을 땐 큰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고기나 계란이 함께 들어오면 위장은 한꺼번에 두 가지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바빠집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느려지고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발효, 가스 생성, 복부 팽만, 속쓰림, 그리고 트림이나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요거트 속 유산균이 죽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요거트인데 고기와 함께 먹는 순간 그 유익한 균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신 원장은 실제 환자의 사례를 이야기해줬어요. 강남에서 운동 PT를 받는 54세 이준호 씨가 있었어요. 식단 조절을 위해 매일 저녁 스테이크 옆에 요거트를 먹었어요. 몸에 좋다고 생각했지만 식사 후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트림이 났죠. 요거트를 아침 간식으로 따로 먹도록 바꾸자 3일 만에 소화가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요거트를 식사 중에 곁들이는 습관, 특히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는 습관은 장 건강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네리 원장은 이렇게 조언해요. 요거트는 단독으로 먹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아요. 특히 아침 공복이나 오후, 간식 시간처럼 소화기관이 부담이 적을 때 먹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비유. 소화기관은 캠프파이어와 같아요.
작은 불에 큰 통나무를 한꺼번에 얹으면 불이 꺼지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양, 순서, 조합이 소화의 핵심입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요거트. 이제는 단백질 폭탄 식사옆이 아니라 소화기관이 여유 있을 때 따로 챙겨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속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3편. 매운 음식과 튀김. 요거트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요거트와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매운 음식과 튀김입니다. 이 조합은 겉보기엔 문제없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생각보다 강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신혜리 원장은 말합니다. 요거트는 차갑고 부드러운 성질을 가진 식품이에요. 반면 매운 음식은 자극적이고 위벽을 자극하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소화기관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불닭볶음면이나 매운 떡볶이를 먹은 뒤 속을 달래려고 요거트를 마시는 분들 계시죠? 혹은 인도식 사모사, 매운 커리 옆에 민트 요거트 소스를 곁들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한국식 매운 양념 닭구이 옆에도 요거트를 얹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합은 처음엔 괜찮은데? 싶다가도 몇 시간 뒤부터 속이 불편해지고 심할 경우 속쓰림, 복통, 역류성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운 음식은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기에 유산균이 들어있는 요거트를 바로 넣으면 몸이 뜨거운 걸 먼저 처리해야 할지 차가운 걸 먼저 중화해야 할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트림, 복부 팽만, 더부룩함, 심하면 설사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튀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튀김은 기름이 많고 무겁죠. 소화가 느린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오래된 식용유로 튀긴 음식은 위와 장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때 요거트를 곁들이면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소화 속도가 더 느려지고 기름기와 단백질, 유산균이 한꺼번에 섞이면서 몸이 과부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신혜리 원장은 이와 관련된 환자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부산에 사는 65세 박정희 할머니는 매주 금요일 저녁 손녀와 함께 튀김 만두와 요거트를 드셨어요. 입맛도 좋고 소화도 되는 줄 알았는데 토요일 아침마다 이상하게 무겁고 붓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조합을 끊고 요거트를 간식 시간에 따로 드시기 시작했더니 속이 확실히 가볍고 아침에 붓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과 요거트의 조합은 몸속에 신호 혼선을 일으키고 소화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신 원장은 강조합니다. 요거트는 치유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치유력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반대로 독처럼 작용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매운 떡볶이를 먹고 속을 달래고 싶을 땐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가능한 한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단독으로 혹은 몸에 편한 음식과 함께 먹어야 진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요거트와 함께 즐기는 최고의 조합 3가지. 첫 번째부터 시작. 요거트, 자야일, 사과조림, 자야일, 계피, 장이 기뻐하는 최고의 조합.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트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 추천 조합은 바로 사과조림과 계피,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사과를 굳이 익혀 먹어야 하나요? 그냥 생사과 썰어 넣으면 빠르고 간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신혜리 원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은 더 예민해지고 소화기관은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더 좋아해요. 익힌 사과는 생사과보다 훨씬 부드럽고 흡수도 잘 되고 장에 유익한 섬유질인 팩틴이 더 활성화돼요. 팩틴은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프리바이오틱 섬유질이에요. 쉽게 말해 요거트 속 유산균이 장에서 잘 살아남고 번식하도록 먹이를 주는 역할을 하죠. 게다가 사과를 익히면 단맛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기 때문에 별도로 설탕을 넣지 않아도 훨씬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계피는 어떨까요?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향신료로 소화 흡수를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속이 찬 분들이 요거트를 먹을 때 계피를 함께 넣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져요. 신혜리 원장은 이 조합을 소개하며 또 하나의 사례를 들려줍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1세 이수자님은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셨어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식후 속이 묵직하고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블루베리 대신 사과 조림을 넣어보자고 제안했죠. 그랬더니 며칠 만에 아침이 가볍고 오히려
더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정말 간단하죠. 사과 반 개 정도를 작게 썰고 물 조금과 함께 은은하게 끓이다가 계피가루 살짝 뿌려 조리해주세요. 그 위에 플레인 요거트를 얹어 먹으면 속이 편하고 장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조합은 공복이나 아침 혹은 오후 간식으로 아주 적합해요. 속을 자극하지 않고 하루 에너지를 부드럽게 채워줍니다. 신 원장의 말처럼 요거트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요거트와 찰떡궁합인 두 번째 재료,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씨앗들, 즉 아마씨와 치아씨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놓치지 마세요. 2편 아마씨와 치아씨드. 작은 씨앗이 만든 장의 기적. 작고 별거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하지만 요거트와 함께할 때 이 작은 씨앗들이 장 건강에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할 두 번째 찰떡궁합은 바로 아마씨 플락시드와 치아씨드입니다. 신혜리 원장은 말합니다. 요거트에는 유익한 균들이 들어있죠. 그 균들이 장 안에서 잘 살아가려면 먹이가 필요해요. 아마씨와 치아씨드는 바로 그 먹이 역할을 해주는 완벽한 프리바이오틱 식품입니다. 먼저 아마씨부터 살펴볼게요. 아마씨는 식물성 오메가 3 지방산, 즉 알파리놀렌산 ALA에 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항염작용, 장점막 보호, 그리고 노화 관련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마씨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 유행균을 줄이고 배변 활동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통째로 먹으면 대부분 소화되지 않고 그냥 배출된다는 사실. 그래서 반드시 갈아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1작은술 정도의 아마씨 가루를 요거트에 섞어 먹는 것만으로도 속이 한결 가볍고 장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번엔 치아씨드입니다. 치아씨드는 물이나 요거트에 넣으면 겉면에 젤 같은 점액층이 생겨요. 이 젤이장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음식물이 매끄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치아씨드는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뼈 건강, 혈당 안정, 에너지 유지에까지 도움을 줘요. 신혜리 원장은 이 조합의 효과를 직접 본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68세 이호철 씨는 매일 저녁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식단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요거트만 단독으로 드시는 걸 보고 하루에 한 숟갈 아마씨를 섞어보시라고 조언했어요. 며칠 지나고 나서 속이 정말 편하다며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하셨어요. 정말 놀랍죠. 아마씨와 치아씨드는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도 필요 없고 보관도 간편한 데다 하루 한 스푼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귀한 식품입니다. 요거트에 섞어 10분 정도 두면 푹신푹신한 텍스처가 생기면서 먹는 재미도 더해져요. 내일 아침 요거트를 준비하신다면 한 스푼의 씨앗을 넣어보세요. 당신의 장이 조용히 박수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요거트와 마지막 황금조합, 오트밀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건 아침 식사로 정말 강력한 조합이에요. 기대해주세요. 3편 오트밀과 요거트, 장 건강을 위한 든든한 한 끼. 세 번째이자 마지막 추천 조합은 요거트 자이-1 오트밀 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드시죠. 하지만 그냥 통기리를 우유에 말아 먹거나 즉석 오트밀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게 대부분입니다. 신혜리 원장은 말합니다. 오트밀은 훌륭한 프리바이오틱 식품이에요.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만나 장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소화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 메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어요. 문제는 오트밀을 충분히 익히지 않거나 딱딱한 상태로 먹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 원장은 이렇게 조언해요. 귀리는 천천히 익히거나 전날 밤에 물이나 식물성 우유에 불려서 오버나잇 오트밀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오트밀 위에 플레인 요거트를 얹어보세요.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장이 편안해집니다. 여기에 앞서 소개했던 사과조림이나 치아씨드, 아마씨를 함께 더하면 진정한 장, 건강 플레이트가 완성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0세 윤명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전엔 아침마다 즉석 오트밀에 찬 우유를 부어서 대충 먹었어요. 속이 항상 찬 느낌이고
아침을 먹으면 더 피곤했죠. 그런데 신 원장님 추천대로 귀리를 전날 밤에 불리고 아침엔 살짝 데워서 요거트랑 섞어 먹었더니 속이 한결 편하고 하루 종일 컨디션도 좋아졌어요. 이처럼 오트밀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소화 부담이 될 수도 장 건강에 축복이 될 수도 있는 식품입니다. 요거트와 함께 할 때는 불리거나 익혀서 부드럽게 만들고 따뜻하게 섭취하고 과일이나 씨앗과 함께 구성하면 든든하면서도 속이 편안한 최고의 한 끼가 됩니다. 시네리 원장은 강조합니다. 소화기관은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나이든 몸이 보내는 힌트예요. 이제 내일 아침엔 전자레인지에 돌린 인스턴트 대신 하룻밤 정성을 들인 오트밀 한 그릇 어떠세요? 속이 편하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아침. 요거트는 그렇게 먹어야 진짜 제 힘을 냅니다. 우리는 종종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요거트도 그중 하나죠. 하지만 오늘 시네리 원장과 함께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음식 자체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감귤류 과일, 고기, 튀김 같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요거트는 몸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익힌 사과, 씨앗류, 오트밀과 함께 할 땐 장에 휴식을 주고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더 조용히 그러나 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건 너무 무거워. 이건 따뜻하고 좋아. 지금은 쉬고 싶어. 그 미세한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짜 건강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시네리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선택의 반복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사과를 한번 익혀보는 것, 요거트를 혼자 먹어보는 것, 씨앗을 한 스푼 넣어보는 것,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우리의 장을 나아가 하루를 바꿔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먹는 법을 넘어 몸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몸이 가볍고 기분이 밝아지고 생각도 더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요거트를 그냥 유산균 음료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한 작고 따뜻한 선물로 대하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당신의 식탁 위에 작은 변화 하나를 선물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요거트를 드신다면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은 지금 어떤 조합을 원할까? 오늘은 따뜻한 사과와 함께 시작해 볼까? 씨앗 한 스푼, 오트밀 한 그릇을 더해 볼까? 건강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작은 선택 하나,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가족, 친구, 이웃에게 이 영상이 큰 위로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조용히 치유받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장, 편안한 하루를 응원합니다.